자, 21강은 대기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그 바람에 작용하는 4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 45쪽에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44페이지에서는 그 기압의 정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의 압력이라고 나오고 있죠. 대기의 압력. 먼저 기압. 자, 기압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쉽게 생각해서 지표면이 있는데 그 위쪽에 이 정도의 공기 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기 기둥 안에 들어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 바닥을 누르는 힘, 공기 덩어리의 무게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기압이 됩니다. 기압. 그래서 보통 우리 기압을 얘기할 때는 요 네모난 면적,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했죠. 단위 면적. 그래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대기의 압력,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을 사용하고요. 이제 이건 뭐 흔히 잘 보는 거 알고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자, 기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 GH다. 로는 이제 여기 오타네요. 기둥. 자, 평균 밀도를 로라고 있습니다. 로. 중력과 속도 G, 공기 기둥의 높이를 H라고 하면은 기압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물리입니다. 자, F는 MA, 힘의 방정식이죠.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 거. 자, 우리는 이제 기압을 얘기할 거니까 P, 압력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MA인데 자, M은 이제 공기 덩어리의 질량이 되겠죠. 이 전체 질량. A는 가속도인데 이제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바꿉니다. mg. 자, A를 G로 바꾼 거고요. 자, M은 뭐냐면 이 공기 덩어리의 이제 질량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 M이 여기 로 V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의 기둥을 이제 H라고 합시다. 높이를. 그리고 부피를 구할 때는 요 밑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잖아요. 근데 요 밑면적 아까 단위면적은 이제 단위를 무시하고 일단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질량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부피는 1 곱하기 H가 되니까 밑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V는 그냥 H가 되게 됩니다. 밑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M은 로 H가 되기 때문에 M 대신에 로 H를 집어넣게 되면 M 대신에 로 밀도 공기 기둥의 높이 H 곱하기 이제 중력 가속도. 그러면 로 HG.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 GH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힘의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자, 쉽게 생각해서 공기 덩어리가 바닥을 누른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나올 내용인데요. 자, 지표가 있고, 자, 키가 작은 공기 덩어리가 있고 키가 큰 공기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안에 공기 입자들이 모두 다 100개씩 들어있습니다. 100개씩. 그러면 얘가 바닥을 누르는 힘, 얘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똑같다는 거죠. 위에 들어있는 공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는 다르지만. 그래서 바닥에서의 기압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 이 고도에서 기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요만큼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되겠죠. 이 아래쪽은 기압이 아니고 이제 기압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면 위쪽에 공기가 얼마나 많냐 이게 기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 공기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얘가 누르는 이제 압력이 이 높이에서 기압이 될 거고 얘는 이만큼의 공기가 남아있죠.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는 두 개가 공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기압의 크기는 차이가 안 나지만 여기서는 기압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적게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뭐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로 GH입니다. 요게 로예요. 로. 수은의 밀도, 그 다음에 H, 수은 기둥의 높이, 요게 중력과 속도. 그러니까 로 GH가 그대로 쓰인 거죠. 로 GH. 그래서 수은인 경우에는 이 기둥의 높이가 76cm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수은 바닥 이제 여기를 누르는 이제 힘이 이제 바로 이제 공기의 기압, 대기압이 되는 거고 이 수은 기둥이 여기를 누르는 압력이 이제 수은의 압력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높이가 76cm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수은을 쓰지 않고 물을 쓰게 되면 물의 높이는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물은 훨씬 이제 밀도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 이제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냥. 자, 해면 기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기도를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일기도에 표시되는 기압을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육지가 있다 하더라도 육지는 해발 고도가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실제 이제 기압을 측정하게 되면 이런 값이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840이라는 기압은 웬만큼 강한 태풍에서 잘 볼 수 없는 기압이죠. 근데 여기에 태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기압은 이렇게 측정이 되지만 우리 지역의 고도가 1800m이기 때문에 이 기압, 이제 이 고도에 맞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렸을 때 그때 기압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우리가 일기도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값들을 이제 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압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오늘 할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작용하는 힘은 자, 기압, 경도력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전향력, 그다음에 구심력이라고 하도 하고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찰력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먼저 기압 경도력부터. 자, 기압 경도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두 지점 사이의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힘이 기압 경도력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1기도상에 나타나는 등압선에서 본다면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한 원리를 좀 보시면 U자 모양의 관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여기 적게 채우고 중간에 막아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 압력하고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A가 더 큽니다.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혀 있는 곳을 이제 이 마개를 빼게 되면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수평으로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이 힘, 이게 바로 기압 경도력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기압이 높은 곳이면 이게 수압이긴 한데 이제 공기라고 바꿔 생각한다면 A를 누르는 압력이 크고 B를 누르는 압력이 작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수평으로는 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서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공식이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 분의 1 공기 덩어리의 밀도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 H, 여기 있는 H죠.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의 기압차, 지금 이만큼의 이제 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기압차. 이렇게 기압 경도력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등압선이 1012 헥토파스칼 등압선이 있고 여기 1008 헥토파스칼 등압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이니까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등압선에 수직하게. 그죠? 그때 힘의 크기는 이게 작을수록 커지는 거고 기압차 지금은 1012, 1008이니까 6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6만큼. 요게 이제 델타 P인데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로는 뭐냐면 여기 음영으로 처리된 공기 덩어리, 힘을 받는 공기 덩어리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압 경도력은 힘이 이제 고기압인 곳에서 저기압 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일기도에 이렇게 뭐 고기압이 있고 등압선이 그려져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깥은 이제 저기압이 되니까 고기압 쪽에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등압선에는 수직하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수직하게 이쪽으로. 그렇죠. 자,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압선이 있으면 등압선에 수직하게 자, 힘이 작용한다. 공식은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이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자, 두 번째는 전향력.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전향력에 대한 건데, 전향력은 휘어지게 하는 힘이죠.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힘은 실제로 있는 힘은 아니고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가상적인 힘이죠. 가상적인 힘. 자,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전향력이란 얘기고 2로 V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파이는 위도입니다. 이건 공기 덩어리의 밀도, 바람이 움직이면 바람의 속도, 오메가는 지구 자전 각속도. 지구는 하루 동안 360도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자전합니다. 그게 각속도 오메가, 그리고 사인 위도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향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북반구라고 합시다. 북반구에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물체가 날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작용하는 전향력을 받으니까 이 물체는 휘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날아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남반구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뭐 북반구 남반구 구분해서 점선으로 표시된 게 실제 물체를 던진 방향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게 전향력 때문에 휘어져서 가는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기에 뭐 사인도 들어가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공식을 보고 설명하면 사인 파이가 이제 이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값을 갖지만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사인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없게 됩니다. 극에서는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향력은 이제 뭐 이게 공식도 복잡하긴 하지만 전향력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바람의 빠르기죠, 속도. 바람이 속도가 크면 전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일 때 또 위도가 높을수록 전향력은 또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향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기압 경도력까지. 이제 구심력, 이제 원심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아는 거죠. 원심력, 구심력. 자, 막대기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어떤 공을 돌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럼 막 빠르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공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공이 회전하는 동안 이 잡혀있는 이 줄은 공을 항상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막대 중심 쪽으로 이렇게. 항상 당기죠. 장력이 작용하는 거죠. 당기는 힘이니까. 자, 이렇게 회전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 동시에 이 물체는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구심력, 원심력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 원심력, 구심력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 직선으로 불기도 하지만 휘어져 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불 때 바깥 방향으로는 원심력이 작용하지만 회전의 중심 안쪽으로는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구심력은 특별하게 구심력을 작용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나온 뭐 전향력, 기압 경도력 이런 힘들이 있죠. 이런 힘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심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람이 불 때 회전의 중심 쪽으로는 구심력, 바깥쪽으로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마찰력.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게 바람이를 풍향이라고 한다면 항상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이 지표의 이제 굴곡이나 뭐 마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바람이 지표 가까이 불게 되면은 마찰력을 크게 받지만 어느 정도 높이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높이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대기라고 하고 대략 이 높이는 뭐 모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1km 정도 됩니다. 1km. 그래서 지표부터 1km 이 구간은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거기를 마찰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찰층 이제를 벗어난 위쪽,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 범위를 자유대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자유대기. 대략 그 고도가 1km가 경계가 된다.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지면이 거칠수록,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육지 쪽에서 마찰력이 더 크겠죠. 그리고 지면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풍속이 클수록 또 크게 작용한다.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력학 평형인데요. 정력학 평형은 뭐냐면 우리가 바람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기압 경도력 얘기할 때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기압은 여기가 지표라고 한다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900, 800, 700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압 경도력은 기압 차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힘 때문에 공기는 다 위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 중력이 없으면 이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는 대기를 갖지 못하고 이 대기는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위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못 가게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다는 거죠. 중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분명히 이 위아래 기압차 때문에 위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지만 중력이 동시에 밑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는 두 힘이 상쇄가 돼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정역학 평형이 되는 거죠. 왜 이렇지? 화면이. 자, 그게 정역학 평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듯이 자, 공기 덩어리는 분명히 위쪽으로 기압 경도를 받지만 위로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중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 언제 움직이냐? 이 수평으로 작용하는 기압차가 생길 때 그때는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 기압 경도력은 위아래 작용하는 이 기압 경도력이 아니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옆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